오촌TV 974회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 6.25와 이승만 대통령 8번째로 제1부 기습 남친과 대통령의 초기 대응 가운데 죽창으로 적을 막겠다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죽창으로 적을 막겠다. 7월 27일 새벽 야크기의 공습이 있었다. 적기의 대구 공습이 잦아지게 되자 나는 대통령에게 야간 민정시찰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대통령은 요즘 저녁 식사 후엔 대구 거리의 골목, 시장을 두루살피며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통령은 내 말엔 대답도 않더니 저녁 식사를 마치자 조지사 부인을 향해 오늘은 나 혼자 나가서 맛있는 수박을 사 먹을 테니 부인들은 집이나 지키쇼 하며 나아갈 채비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모시옷을 입혀드리고 조지사 부인과 함께 따라 나섰다. 시내 안내는 늘 조지사 부인이 앞장섰다. 대통령은 구멍가게와 싸전을 둘러본 뒤 철물점으로 들어가 삽과 갱이 같은 농기구들을 이모저모 살폈다. 참 잘 만들었는데 하자 주인이 그 삽은 우리 국산입니다 하고 응수했다. 삽은 일제였다. 상인이 대통령의 거짓말하는 걸 눈치챈 지사 부인이 무엇이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속이면 못 써요 하고 핀잔을 주자 철물점 주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걸쩍거렸다. 밖에도 피난민 대열은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었다. 김천 쪽에서 오는 피난민들이었다. 대통령은 침통한 얼굴로 피난민들을 쳐다보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생하는군 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날 밤 대통령은 이범석 장군을 국방장관에 임명할 뜻을 비쳤다. 이 장군은 현재 밀리고만 있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통령에게 보였었다. 지금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쉽게 응해주느냐는 것이다. 7월 28일 아침 신국방은 적군이 하동을 지나 진주로 진격하고 있으므로 한국군 17연대를 안동에서 진주로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북계는 2개 사단을 정파, 남쪽 전선을 유린하고 있다. 하동을 공격한 것도 아군의 북쪽 병력을 그쪽으로 집중시켜 그 공백으로 북계군의 남하를 쉽게 할 목적이었다. 마산도 위험하다. 남원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진주에서 적을 막지 못한다면 부산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를 일이다. 무초대사의 로벌스 기관이 오랜 11시에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범석 장군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했다. 무초대사는 신국방이 잘 해내고 있다며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로 봐 경질하는 게 좋다고 했다. 신국방은 또 유임됐다.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무기연조를 요구했다. 우리는 청년단을 조직하고 있고 만일 그들에게 총을 주지 않는다면 죽창이라도 만들어서 적의 길목을 지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대구 남쪽 산맥에 이미 적의 게릴라 3개 부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구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부산은 시간 문제이므로 대구 사수는 절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군들은 이 사태의 긴박성을 실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존스톤 기자는 미군들이 하지 장군을 한국에 데려오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을 밀림에서 싸워보았으므로 워커 장군보다 이곳에서 잘 싸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말에 한국인은 하지 장군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모든 일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했다. 대통령은 하지 장군을 아주 싫어했다.
장군을 하지 보이라고 깎아부를 정도였다. 대전에 있을 때 그가 미 8군 사령관으로 내정되자 대통령이 거부하여 워커가 대신 임명되었다. 오늘도 비행기는 출격하지 못했다. 우리 군대는 너무 폭격을 받을 수가 없다. 찌푸린 하늘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날씨가 계속 이렇다면 큰 낭패다. 미 공군은 탱크를 부술 수 있는 신형 로켓탄을 사용하고 있다. 최소한 이 신형 로켓탄 앞에서만은 적의 탱크도 벌벌 떠는 형편이다. 김천 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은 2,000명이나 된다. 새벽 3시 30분에 적이 벌써 함양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적이 우리 부대가 진주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우리에겐 사람은 있으나 무장한 군인이 없다. 대통령은 워커 장군과 무초 대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또 한 번 무기 공급을 애원할 참이다. 어차피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적에게 잡히는 순부보다 죽음의 길이 낫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7월 29일 기다리던 워커 장군과 무초 대사는 어제 오지 않았다.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전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에 관한 견해를 밝힌 대통령의 7월 24일자 타임지의 기사 18페이지를 읽었다. 기사의 주요 골자는 이런 것이다. 미군은 지금 공격하기를 원치 않는다. 지연작전을 펴면서 서서히 퇴각하고 있다. 그들은 부산까지 물러날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모든 물자와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 그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작전 계획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일찍이 염려하고 있다. 아침에 내무부 장관 조기국 박사가 워커 장군을 만났다. 조 장군은 미군이 전면 공격만을 생각할 뿐 도체 준도하는 게릴라들에 대해서는 무방비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저녁 북계 게릴라들이 울산에 침투한 것을 우리 경찰부대 50여 명이 퇴각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적은 최근에 정규전보다 게릴라전법으로 야금야금 점령지를 넓히고 있고 함양, 남원이 이런 전법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대구 시민에게 동요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라는 격려문을 내기로 했다. 유엔과 미군은 항상 대통령에게 현재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면 혼란에 빠짐으로 진정시켜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충고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벌써부터 사실을 알기 위해선 일본 방송을 들어야겠다며 정부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으려 했다. 조 박사는 격려문의 취지를 대구 시민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 국민에게 보내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도록 제의했다.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국방장관은 백인엽 대령이 지원하는 17년대가 함양 진주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 이동 중 대구역에 잠시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는 타임 20페이지에서 백대령에 관해 읽었다. 그는 웅진 전투의 영웅이었다. 우리는 17년대의 철수로 북쪽 전선이 큰 파국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철수를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다. 밀려드는 피난민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쌀값은 아침 저녁이 다르게 뛰어올랐다. 대통령은 점심을 밥 대신 삶은 감자나 밀가루 음식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사실 대용식으로 바꾸고 나서 대통령은 몹시 허기가 지는 듯 했다. 어제 저녁에는 김장흥 총경과 야간 민정시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팔다 남은 떨이 복숭아를 한 보따리 사들고 들어왔다. 복숭아는 좀 상해 있었다. 나는 곪은 곳을 잘라내고 감자처럼 푹 쪄서 간식으로 내놓았다. 대통령은 너무 맛있다며 6개나 들었다. 부산과 포항에는 각각 8척, 4척의 수송선에서 병력이 상륙했다. 라디오를 들었지만 최근 미국에서 전파된
경비함의 활약상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해군 경비정 2척이 진남포에서 남하하는 적의 보급선 12척이 서해안의 좁은 해협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명중시켜 침몰시켰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죽일 많은 군수품을 고스란히 수장됐다. 이 해전의 승리를 국방장관으로부터 정식 보고받았을 때 대통령과 나는 함께 원더풀을 외쳤다. 그동안 우리는 이 경비정 세척을 살 수 있도록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조르고 투쟁해야 했는지. 날씨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구름이 끼고 시원치가 않다. 비행기 편대는 서쪽으로 날아갔다. 항상 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가던 비행기의 날개 밑이 올 때는 말끔했다. 대통령이 가기를 소집하고 최신 교통 사회부 장관 셋을 따로 불러 자신이 만든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또다시 2-3일 안에 전세를 역전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이 우리들 최후의 결전장이며 국민 모두가 죽을 각오로 싸워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정부나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는 대통령의 설명에 새 장관은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대통령은 새 장관에게 강요회장으로 들어가 전원이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면 내각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그 같은 대통령의 성명 발표가 국민들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린다고 우려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은 훈련 대신 각오를 할 것이다. 미국인은 흥분해도 우리 국민은 차분히 닥쳐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 연합군사령부에서는 내일 시민대회를 연다고 한다. 이것 또한 대통령의 성명을 흐리게 할 조금만 기다리시오 수법의 하나일 것이다. 그들이 시민대회를 열고 있는 사이에도 적은 사방에서 대구로 육박해 들어왔다. 미국인은 한국인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잘된다 기다려 시기고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 국민 각자의 각오를 시키겠다는 차이일 뿐이다. 그들의 계획, 소위 작전상 후퇴라는 그 계획에 우리 땅덩어리는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숨쉴 곳도 없어진 한국인들은 그런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다. 일주일 전 대구 상공에 기껏 3대 정도 떠돌던 적의 비행기가 다시 65대로 늘어났다는 보고다. 미국은 태각보다 적의 새롭고 강한 무장을 하기 전에 밀어붙여야만 한다. 적은 한 기퉁이가 날아가면 곧바로 그 자리를 채웠다. 왜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지 못하는지 까닭을 모르겠다. 대통령은 그런 식의 싸움에 실망을 한 것이다. 대통령 자신과 온 국민이 대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비장한 각오를 한 것이다. 이날 밤 대통령이 나를 불러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로 떠나라고 했다. 저 거의 명령조였다. 마음이 적이 대구 방어선을 뚫고 가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 부탁해 놓았으니 당신만은 여기를 떠나주시오. 나는 절대로 대통령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최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내 손을 꼭 잡은 대통령이 다시는 망명정부를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최후를 마칩시다 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창밖 멀리 떼지어 몰려드는 피난민들의 울부짖음이 가슴 저리게 들려왔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는 소리, 끌고 온 송아지의 배고픈 울음소리이며 달구지의 삐걱대는 소리가 화살처럼 귀에 박힌다. 창틀을 움켜쥔 대통령의 기도도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하나님, 어찌하여 착하고 순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결전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이 적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